대장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처럼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게 사망률 순위도 지금 위암을 제쳤다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대장암 일반적인 발생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장암으로 가기 전 단계 대장 용종 단계에서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용종이란 무엇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게 모니터를 보시면 최근 대장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983년도 약 한 3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위암이었고 대장암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35년 사이에 이제 대장암이 오히려 위암을 추월했습니다. 위암은 상대적으로 조기 위암이 발견되면서 치료 효과가 좋아져서 줄기 시작했는데 대장암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변화들이 쌓여서 지금은 대장암이 위암을 추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결국 식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대장 용종이 많이 생기고 그런 용종들이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면서 대장암으로 가는 것이죠. 대장 용종이란 것은 따지면 대장 점막에 생기는 혹인데 원래 대장은 약 한 1m 정도 되는 장관이죠. 변을 형성하는 장관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음식이 드시기 시작하면 담즙이 소화액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고 그런 음식물이 섞인 상황에서 소화가 되죠. 소화된 음식 중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독성 물질이 장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극이 1년, 2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자극을 받은 장 점막에서 용종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종 단계들이 조금씩 많이 받은 곳에서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기고 암으로 발전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딱 그 말이 맞습니다. 대장 용종이 씨앗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까지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약 길게 잡아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이 있고 네네네. 선종이 아닌 용종.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반인이 얘기하기에는 네. 선종성 용종이 대장암으로 가기 위험하다. 네. 그런 그럴 위험성이 높으니까 선종성 용종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생 빈도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크게는 이제 대장 용종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종성 용종과 비선종성 용종이 있습니다. 약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선종성 용종이 약 3분의 1 정도고 선종성 용종, 즉 암으로 갈 수 있는 타입이 약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비선종성 용종은 주로 이제 직장 밑에 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타입인데 좀 작고 정상 점막이 비후된 것, 좀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은 정상 점막의 변화기 때문에 암으로 가는 확률이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종성 용종은 점막의 변화가 오랜 기간 깔려서 생긴 점막의 세포 변화고 그 세포 변화가 오래되면서 약 5년, 10년 주의 기간 동안 암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한간에서는 선종성 용종은 중에 네. 모두가 다 대장암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중에 한 대장암으로 가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종성 용종은 기간의 차이가 있고 빨리 가는 타입이 있고 좀 천천히 가는 타입이 있지 결국에는 거진 다 암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선종성 용종에도 착한 선종이 있고 나쁜 선종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이제 병리학적으로 풀어보면 고도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조직의 변화가 심한 타입,
그런 타입은 암으로 가는 확률과 그리고 암으로 가는 레이트 기간이 굉장히 짧죠. 빨리 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대장암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네, 지금 아까 본 자료처럼 최근에 이제 대장암이 위암을 앞질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망률이 위암을 앞질러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지금 성년에 해당되는 50대에서 70대 정도의 대장암 발생률이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식생활 습관들이 많이 바뀌어온 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서구식 식생활 습관에 많이 노출된 세대죠. 그리고 점점 지금도 젊은 연령층들도 서구식 식생활 습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노화하고 네. 노화하고 대장암의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노화와 대장암의 상관관계. 그거는 조직의 변화. 결국 그 환경 음식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독성 물질이 장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간을 노출되는 것이지 노화와 직접적인 대장암과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네. 증상을 보고 네. 바로 앓게 되면 눈치채면 쉽게 발견이 될 네, 텐데 네, 초기에 네. 발병할 텐데 네. 대장암도 늦게 발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자각 증상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너무 흔해서 그런가요? 대장은 굉장히 길고 탄력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용종에서부터 대장암이 이제 생겨서 커지는 과정인데, 그런 탄력이 좋은 장기 내에서는 대장암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이 되어야지 변이 지나갈 때 쉽게 지나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종양이 커지면서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소화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진행된 암이 되어야지 증상도 생기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러면 혈변을 본다든가 네.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뚜렷한 증상이 없는 거고. 없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 좀 좁은 곳에서 암이 생겨서, 특히 이제 회맹판이라 그래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는 좀 작은 그 직경을 가진 부위를 통과하는 곳에서 생긴 암은 좀 작아도 증상이 일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탄력이 좋은 장관 내에서 웬만한 크기가 되기까지 증상이 안 생기죠.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위험 신호. 네. 대장이 전체적으로 한 1m 정도 되는 좀 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배에서부터 왼쪽 배, 그리고 직장, 항문 쪽으로 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변의 굵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장관에 있는 종양은, 결국 암은 그 통과되는 변 자체가 묽기 때문에 증상이 잘 없어요. 웬만한 크기여도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그 종양 자체가 커져서 조금씩 생기는 출혈 때문에 증상이 빈혈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척장에 생긴 대장암은 빈혈로 원인을 찾다가 대장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는 장관에 생기는 대장암은 그 장관을 병원이 통과할 때 쉽게 통과하지 못하죠. 대장암이 커지면 통과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 변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배변 곤란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측장과 좌측장에 생기는 대장암의 증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면 변비하고
변비 증상을 느끼게 변비와 되고 또 출혈, 변의 색깔이 네. 장출혈에 의한 네. 장출에 의한 거는 변의 색깔이 검게 나올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검게 나오고 변의 색깔을 주의해서 살펴봐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우측에 생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좌측 쪽에 생긴 건 왼쪽 변에 생긴 거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좌측에 생기는 대장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관을 통과할 때 힘들게 통과하기 때문에 배변 습관이 흔들리게 되죠. 어떨 때는 좀 묽게 나오고 어떨 때는 잘 안 나와서 힘들게 본다든지 그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딱딱한 상태에서 변이 통과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보는 변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현상이 생기면 즉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대장암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변비가 공통 분모. 그렇진 않습니다. 우측은 변비는 잘 안 생기고요. 출혈과 그리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에 있는 종양들의 증상은 배변 습관의 변화, 출혈 또는 변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대장암, 대장용종이 잘 생기는 연령이 있습니까? 연령에 따라서 대장용종이 잘 생기지는 않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얼마만큼 독성 물질이 많이 노출되었냐죠. 그 노출되는 상황에서 용종이 생기고 용종이 오랜 기간을 거쳐가면서 대장암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용종이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 용종들에서 암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피크 연령대, 발병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검진 권장 연령대는 40대 이후, 50대 이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변하는 시기가 약 평균적으로 10년을 보기 때문에 일찍 10년 전에 용종을 찾아서 대장암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대장암이 잘 생기는 60대 평균 연령보다 10년 일찍 검사를 시작하자는 것이 국가암 검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대장암 환자들의 주 평균 연령대가 60, 70대인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 이전 단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용종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좀 더 일찍 생기는 대장암이 발생되는 분들은 일찍 확인을 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장암, 대장용종 발생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이 최선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대장 내시경만이 제일 정확하게 대장암과 대장용종을 찾아서 그리고 또 직접 시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는 긴 내시경 스코프를 항문으로부터 대장 안쪽까지 맹장까지 넣어서 직접 일일이 장 점막을 살펴보는 것이 그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장 청소약을 드셔서 거의 반나절 이상 장관의 변을 씻어내고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니까 쉽지 모든 분들이 쉽게 그 장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는 힘들죠. 네. 장 청소약. 네, 맞습니다. 지금 말하는 장 청소약 자체가 드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드시는 대장 청소약, 장관 청소약이 과거 한 십몇 년 동안 개발되어 오는 과정에서 좀 작고 아주 효과가 좋은 약도 있었지만 그 상대적으로 부담이
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서 그 약이 퇴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드시는 약의 용량과 맛을 줄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아직은 드라마틱하게 작은 양으로 장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죠. 지금 개발된 가장 작은 약이 약 한 1리터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장 청소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지금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받았을 때 경험하고 5년 후에 5년 전후에 받은 경험에 비하면 네. 복용 횟수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전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4리터 정도, 1리터짜리 4병을 거의 한 12시간에 걸쳐서 드시겠다면, 최근에는 약 한 1에서 2리터 정도의 장 청소약을 2번에 걸쳐서 나누어 드시는 방법으로 가고, 그 약 반 정도 줄었다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100cc, 200cc 정도의 작은 용량으로 개발된 것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있군요. 네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개발 중에 있고, 조금씩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약으로 개발되어서 그 물약의 쓴맛, 를 줄이고, 알약을 드셔서 장 청소를 하게 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곤 있는데 아직 그 알약도 약 한 30여 알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장정결제를 드시고 한 2리터 정도의 약을 드시고 의외로 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약은 한 번, 두 번 드신다고 해서 적응 더 드시기 쉬운 약이 아니죠. 그래서 1년 전에 검사하고 또 하시고 반복해서 검사를 하실 때는 용종이 많은 분들은 1, 2년마다 검사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장정결제 복용을 참 어려워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종이 자주 생기는 사람, 네. 용종이 계속 검진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되는 사람들은 꽤 힘들겠어요. 예.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거의 6개월마다 용종을 한 10개씩, 10몇 개씩 떼드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가족성 용종증 환자이신데 수술 시기를 이제 좀 늦추고자 위험도가 높은 용종을 주기적으로 떼서 최대한 수술 시기를 좀 늦추고자 하는 분이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용종을 그분들은 전 장관에 걸쳐서 대장의 용종이 약 1000여 개가 생기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10개씩, 20개씩 뗀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술을 전 장관을 다 없앨 수밖에 없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관리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장을 다 전부 절제해도 괜찮습니까? 이제 장을 다 절제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병명이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분인데 환자분인데 대장의 용종이 전 장관에 걸쳐서 약 1000여 개가 생깁니다. 나이가 사춘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20대, 30대가 되면 약 한 1000여 개가 생기고 나이 한 40이 가까이 오면 거진 100% 대장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0 되기 이전에 수술을 받으시길 권유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20대, 30대부터 이제 관리를 하면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시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종을 반드시 떼야 하는 경우가 그분들이겠네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용종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 번 한 번 떼서 해결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대장 용종이 생기는 대장 전체를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병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가족성 용종증 환자들은 그 내시경 검사를 네. 좀 일반인보다 자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술 시기를 늦추려면 자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용종증이 이완된 가게는 사춘기 때부터 용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주기로면 6개월, 1년 주기로 받아야 됩니까? 한 1년 주기로 받는데, 최대한 30대가 넘어가면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니까 좀 더 최대한 수술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자주 받으신다면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국가암검진사 권장 주기는 대장암의 경우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장학문학회에서 권고하는 대장암 검진 주기는 용종이 없는 분의 경우 약 5년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용종이 없는 군, 그 대장학문학회에서 챙겨드리는 대장 내시경 검진 주기는 대장 용종이 큰 용종, 위험도가 높은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1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발성 용종이 있는 분은 약 3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없으신 분은 약 5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지금 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대장 내시경을 아주 잘하는 의사가 대장 전체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장 정결제를 아주 잘 드셔서 장 전체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용종을 아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경우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장 내시경의 발견율이 한 90%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회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자주 할 수 있게 권유 드리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의료계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가 해서 9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도 10% 정도는 누락된다는 얘기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장 내시경 전문가가 약 한 5mm 정도 되는 용종을 한 번 검사에서 발견할 확률이 약 한 85% 정도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15%에서는 5mm 정도 이하의 용종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보다도 더 세밀하게 추적 관리하시는 것이 대장 용종으로 발견되지 못했던 용종이 몇 년 내에 정확한 검진 주기 사이에서 대장암으로 뒤늦게 생겨서 낭패를 당하는 걸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수면 마취하에 진정제를 맞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전통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수면 마취하는 맨정신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두 경우에 차이점은 없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없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차이가 많죠. 어떤 차이가 첫째, 환자분이 느끼는 그 불편감이 상당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장 점막을 약 1m 정도 길이의 장 점막을 전체를 샅샅이 훑어가면서 용종을 찾아서 제거를 하려면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일반 그 공기를 주입한 상태에서 점점 복부가 팽창이 되죠. 그리고 내시경 자체가 대장 내에서 왔다 갔다 조작이 이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팽창, 공기를 주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팽창에 대한 통증, 그리고 대장 내시경 자체에 삽입되어 있는 조작에 의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진정 내시경을 하지 않고
그냥 비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용종이 많은 분은 상당히 힘든 내시경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통증에 민감하신 분은 그런 진정 내시경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내시경을 권유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상태에서만이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내시경을 할 때 환자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조작이나 내시경 시술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도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완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가 있고 네. 또 수면 내시경 맨정신에 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 결국 그 내시경을 할 때 진정 약제를 썸으로 해서 환자분이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진통제와 프로포폴이라는 수면 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를 쓰는 것이 지금 시중에서 또는 현실적으로 병원급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첫째는 환자분이 그 내시경을 조작하는 과정에 생기는 통증, 그리고 시술 중에 생기는 가스를 주입함으로 생기는 팽창, 장관 팽창에 대한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편한 시술을 하고 할 수가 있죠. 편한 시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술하면서 길어지는 그 시술 시간 동안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혹자 우려할 수 있는 것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술로 인한 장관 손상에 대한 그 환자분의 지각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사가 그 시술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캐치 못하는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으로 인해서 내시경 시술에 대한 목적을 잘 살리고자 한다면 통증 없는 내시경으로 인해서 내시경 전체,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삽입해가지고 끼워 넣는 과정에서 상태를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오면서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까? 네, 주로 이제 삽입할 때는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장관을 구부러지지 않게 삽입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용종을 찾고 제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다 끝까지 삽입 후에 나오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내시경 줄이 네. 삽입하는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70에서 80cm 정도라고 봅니다. 대장은 약 한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장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그 장관을 짧게 단축을 해서 최대한 짧은 상태에서 내시경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조작법이고 그 짧아진 대장을 나오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장관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말 그대로 대장만 직장 결장만 보는 거죠. 네네네. 소장은 소장은 특수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마취하에서 봐야 되는 아주 특수 내시경이어서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은 결장과 직장 그리고 항문을 보는 것이죠. 그럼 대장이 이제 용종이 발견됐어요. 암이나 발견되고 그러면 네. 그걸 뗄 것이냐 둘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용종은 전부 다 떼야 됩니까, 솔직히? 용종은 발견되는
용종과 종양은 다 절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내시경적 절제든 수술적 절제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드물게 제일 처음 비선종성 용종의 일부에서는 아주 작은 크기의 3mm에서 5mm 미만의 미소 용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커지는 과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종양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미소 용종, 비선종성 용종은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개수에서 발견되는 용종들은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작을 때는 조직 검사를 조직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을 떼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 자체로 뭉개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그 내시경용 그 용종 절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절제하는 도구가 있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제거하는 도구,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종 절제술이 또 개발되고 또 많은 의사들이 훈련받고 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용종을 절제를 하면 네. 용종이 발견돼서 환자들이 있어서 용종을 절제를 하면 조직 검사도 이제 같이 의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직 검사가 최대한 빨리 나오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결과가 알기까지. 응급으로 하는 경우에 24시간 정도 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검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종의 한 60 내지 60% 내외 해서 네. 암이 될 수 있는 선정성으로 네. 판정이 되는군요. 네네네. 그 육안으로 내시경 검사 중에 네. 보면서 이것이 선종이다 아니다 구분이 가능한가요? 경험이 쌓일수록 특히 대장에 생기는 종양들은 악성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암이 아닌 건 맹글맹글하고 암인 거는 꺼끌꺼끌하고 표면이 거칩니까? 네. 첫째는 일단 종양성 병변 자체가 용종이 암으로 가는 건데 일단 크기가 남다르게 커집니다. 1cm 이상의 용종 그리고 2cm 이상의 용종일수록 암이 내포돼 있을 확률이 차이가 현저하게 높아지죠. 예를 든다면 한 2cm 이상의 용종은 암이 있을 확률이 약 한 30-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약 1cm 정도의 용종은 암이 있을 확률이 약 한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에 따라서 암이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그 종양의 변화, 모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표면 자체가 궤양형을 띈다든지 아니면 종양 자체가 용종 위에 용종이 생긴다든지 몇 가지 종양을 뜻하는 악성 변화를 뜻하는 특징이 있죠. 내시경적 절제술이라고 하죠. 네. 내시경으로 이제 그 떼내는 네. 그 절제술이 한계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즈별로 어디까지 내시경으로 뗀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복강경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 큰 용종이 내시경을 했을 때 큰 용종이 발견됐을 때 그 용종을 내시경적 절제술을 할 것이냐 수술적인 절제로 가려야 되느냐는 악성 변화가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용종이 크다고 암이 100%다 있는 건 아니죠. 드물게 대장에 생기는 용종들은 측방 발육형 종양이라는 타입이 있어서 먼저 옆으로 스며들어가듯이 커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타입은 용종 발생률이 크기에 비해서 늦습니다. 종양으로 가는 그 시기가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일본의 유수한 전문가들의 그 시술 경험을 예를 들면 10cm가
넘어가더라도 암이 없거나 암이 있더라도 아주 가벼운 타입의 조기 대장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서 마치 포를 뜨듯이 장벽 내에서 대장 종양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방법인데, 이 시술의 장점은 마치 포를 뜨듯이 장벽에 한 개청 두 개청을 벗겨내는 방법인데, 이 시술이 성공을 하려면 첫째, 크기보다도 그 조직의 변화 때문에 암이라는 종양 변화가 장관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아주 표면에 암이 있더라도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cm 이상의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양의 악성 변화가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4cm짜리 종양도 그렇게 벗겨내어서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기가 컸던 대장 내시경으로 종양이 절제되었던 것은 24cm가 지금 발표된 경우 가장 큰 경우였습니다. 10cm만 해도 한 이 정도 되는데요. 그죠. 24cm면 이거 한 2배 정도? 장관, 1.5배 네, 정도 될것 같아요. 장관을 뺑 돌아가면서 퍼져 나가는 타입이 드물게 있죠. 그거 전부 다 이렇게 포로 네, 떴다고요? 네, 대단한 내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시술 시간이 일반 수술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듭니다.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를 가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환자한테도 시술의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세계 기록 의사들 사이에서도 기록적인 상황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대장 내시경으로 혹을 벗겨내는 것이 지금 일본이나 한국 가이드라인은 5cm 미만의 종양을 내시경적 절제술의 대상으로 일단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된 대장 내시경학 점막 절제술 방법은 2cm 이상의 그리고 5cm 미만의 그런 종양 그리고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는 종양을 대상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네, 그 맞습니다. 경우에. 네. 그 금방 이제 치료법 중에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 종양으로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대부분은 복강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장 종양들은 내시경을 했을 때 크기가 2cm 이상의 종양들은 악성 변화, 진행된 암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대장 자체에 생기는 종양들 중에서 측방 발육형 종양들은 비교적 크기에 비해서 악성 변화가 느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타입들이 이런 시술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는 타깃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장암은 복강 내 다른 장기에 원격 전이가 된다든가 그런 비율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대장암이 위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그런 종양에 비해서 원격 전이라든가 병이 진행된 암일 때 다른 장관으로 번져가는 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암에 비해서 단순 비교를 한다면 병기 3기에서 대장암인 경우 3기에서 약 70% 정도의 완치율을 가진다면
다른 위암이나 췌장암은 그거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이 조금 더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 장벽을 뚫고 장 네. 근육층을 뚫고 복강내 임파절이라든가 이렇게 네. 옮겨가는 네.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은 장관을 뚫고 임파절로 번져 가더라도 중심축을 따라서 번져가는 길이 좀 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 한 단계, 두 단계, 단계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수술로 인해서 완치될 가능성이 딴 장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다른 장기인 경우에는 그런 짧게 번져서 중심축을 따라 빨리 번져가는 여유가 별로 없는 동네에 있는 장기, 위, 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격 전이 또는 병기가 3기인 경우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대장암에서도 네. 직장암은 골반내 장기로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진행암의 경우. 네. 직장암인 경우에 이제 임파절을 타고 흘러갈 때 정상적인 그 임파관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골반 외측을 통해서 전신 림파계로 퍼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장암에 비해서 직장암이 조금 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료 성적은 어떻습니까? 대장암 네. 환자들의 치료율, 5년 생존율 따지죠. 지금 어떻게? 네. 우리나라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약 3기인 경우에도 낮게 잡아도 70%, 좀 높게 잡으면 80%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조기 대장암 조기 단계 조기에 처치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3기인 경우고 초기인 경우 1기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는 약 한 95%, 97%의 그 높은 성적이 지금 학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기 추적 시에서 재발 위험이 낮다는 그렇죠. 거고 예,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90세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얼마 전에 102세 할머니가 106세. 대장암 수술 받았다는 네, 네.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네.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부모님이시라면 네, 네. 수술 결국에는 수술에 따른 위험도와 그리고 종양으로 인해서 남은 삶의 살아갈 수 있는 추정 수명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 기법이 워낙 개발이 많이 되고 수술 방법이 좋아져서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1% 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암, 직장암의 치료 효과가 그런 위험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죠. 그래서 나이 제한은 솔직히 없는 편입니다. 단지 이제 지병, 심장병 또는 폐에 관련된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또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문제가 되긴 하겠죠.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크게 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전성이냐 가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인 가족력이 없는 사람 그 나눠서 예방 수칙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크게는 두 가지 일반인 가계와 유전 가계를 따질 수 있는데 그 두 가계의 결정적인 클루는 결국 유전성 가계는 조기 진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찍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장 내시경,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장암 예방의 가장 중요한 수치는 클루는 세 개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
대장암을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 고기류 위주의 그런 식생활, 음주, 이런 흡연, 이런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 자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클루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장관 내에 그런 독성 물질이 많은 변을 잘 배출을 하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을 찾아서 일찍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나 마사지 같은 거 있습니까? 대장 운동, 대장에 가장 좋은 운동법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장관을 흔들어 주게 하는 운동이죠. 결국 뛰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의 걸음을 통해서 장관을 흔들어 줘서 배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줄넘기 같은 거 도움 되겠죠? 네, 줄넘기도 마찬가지 큰 도움이 되겠지. 몇 분 정도 해야 될까요? 줄넘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권유하는 수칙에서 들어가지만, 조깅과 걷는 걸 따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약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시기를 권유드리는 입장이죠. 근데 유산소 운동 중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에 걷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조깅 같은 건 약 하루에 20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속설에 하는 얘기가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네. 황금 사과라 그래가지고 네. 대장암도 예방하고 장 운동도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황금똥을 산다. 네.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고요. 사과가 영양소가 이제 비만에 좋은 효과,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도 있고, 사과 자체가 가진 또는 섬유소 성분으로 인해서 배변 활동을 좋게 할 것 같긴 합니다.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굳이 50 넘은 나이에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거기서 조금 더 일하시다가 이제 칼을 메스를 놔야 될 시기 같다고 볼 텐데, 이 늦은 나이에 개업을 하신 이유, 네. 장튼 위튼 병원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서울대학 외과에서 대장학문 외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대양병원에 합류를 해서 대양병원에서 없던 대장 질환을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18년을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장종 질환들 그리고 대장암, 특히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오직 수술만이 모든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대장암의 원인, 대장암의 씨앗인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가 대양병원에서 양쪽 수술과 대장 내시경이라는 큰 두 가지 무기로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왔다면, 점점 해가 갈수록 대장 내시경이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걸 개인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대장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치료 과정으로서 대장 내시경이 중요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기 대장암, 결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대장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장암 초기 대장암 또는 좀 더 큰 용종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점막하 박리법이라는 시술을 접하면서 그것이 제가 또 살아가야 될 큰 흐름에서 중요한 제가 견지를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 장튼 위튼 병원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의 모토는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서 대장암과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맥락에서 저 혼자 그런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챙겨 드릴 수 있는 환자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다행히 대장학문학회 내에서 대장 내시경 연구회 회장으로 있어서 대장학문학회 회원들한테 대장 내시경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것도 또한 제가 또 살아가야 될 또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익혀왔던 대장 내시경이라는 큰 축을 직접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하려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저와 같이 그런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을 같이 합류를 시켜서 더 많은 저와 비슷한 실력을 갖춘 또는 저보다 더 잘하는 의사를 키워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튼 위튼의 병원의 이제 이름 뜻이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장과 위를 중심으로 하지만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장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과정에 생기는 모든 병을 다루는 것이 저희 병원의 치료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다루는 그 중요한 치료의 수단이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이라면 또 다른 그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은 그런 장관에서 생기는 병을 외과적인 수단으로서 치료하는 소화기 외과 전문 병원이 저희 병원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 생긴 병을 내시경으로서 치료를 하고 또 그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장관의 병은 소화기 외과라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서 항문에서부터 거꾸로 하면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그 유권장님 시술 건수를 대충 헤아릴 수 있습니까? 네. 질환별로. 네, 제가 원래 이제 대장암을 전공을 해서 서울대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입사를 해서 대장암 수술을 약 1,500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강경 수술이 1,000내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내시경으로 점막하 절제술 한 시술 건수가 한 1,200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약 한 400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조기암을 시술을 해서 그분들은 수술 받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가 된 조기 대장암이죠. 이분들이 좀 18년 동안 이룬 성적입니까? 네, 아니요. 내시경 시술은 제가 전체 18년 중에서 후기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네, 최근 10년 사이에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조기 대장암 치료를 해왔었고 지금도 그 방면으로 계속 정진할 예정입니다. 장튼 위튼 병원의 특징이자 자랑거리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네, 뭐 세 가지가 10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첫째 저희들은 내시경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그리고 위내시경 전문가들로 해서 점막하 절주술이라는 ESD 치료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비롯하여 외과 스태프들, 원장들이 복강경도 수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 탈장 수술, 담낭 수술을 자주자재로 또 하고 있죠. 또 세 번째, 또 저희들은 또한 항문 수술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치료한 대장 항문의 갖은 항문 질환을 치료하면서 쌓은 지식으로 항문 수술에 비해서는 어느 병원 못지않게 시술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우리 내과 원장께서 강남 차병원 소화기 내과 정교수 출신으로서 소화기 분야의 질환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내과와 외과가 아우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알찬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센데. 자랑이. 혹시 뭐 평생에 자기 철학, 인생관, 진료 철학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저를 찾아오는 그리고 제가 치료해 드리는 환자분들이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드시게 하는 것이 항상 제가 첫 진료 때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드리면서 한결같이 바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18년 전에 치료해 드렸던 분과 오랜만에 다시 진료를 해드리고 과거에 치료해 드렸던 그 치료 내역을 상기하면서 담소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같이 18년 전이었으니까 저도 30대였고 그 환자분도 40대 아주 젊었을 때 만났죠. 그 과정에서 나이가 들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어떤 새로운 또 인생을 살게 큰 액땜을 하고 좋은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보람이고 이런 보람 때문에 제가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서 그런 보람을 좀 더 진하게 좀 더 알차게 그리고 많은 분들을 챙겨드리고 싶어서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또 정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그렇게 얘기해. 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제가 내시경 시술을 약 7시간을 내시경 시술을 해드린 분이 있었어요. 대장 항문에서 약 한 70cm 떨어진 곳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었는데 크기가 총 14cm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순간 절제해 나가면서 이 종양이 과연 떨어져 나올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고 그 시술 순간 그 7시간을 진행하는 동안 저도 지치고 환자분도 지치고 우리 직원들도 저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널스들도
지쳐가곤 했지만 잠깐 다시 이 시술을 하는 목적을 되살리면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 장관의 천공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환자분이 14cm 정도 된 절제된 종양에서 암이 조기 대장암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혹을 7시간 이상 걸려서 뗐지만 그분은 다행히 수술을 안 받고 내시경으로 치료가 된 경우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검사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나 챙겨드리고 있는데 항상 그때 기억을 되살리게 하면서 저와 환자분은 고맙고 저도 고마움을 느끼고 건강히 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수술한 환자라든가 치료가 잘 암 환자 중에 네.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은 이제 모아서 뭐 한번 잔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네. 또 물론, 환자 관리 차원에서 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개원한 지 6개월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진행은 하진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원하고 돌잔치를 할 때쯤 개원 1주년 기념해서 환자분들과 같이 이런 개원 후에 돌잔치를 같이 하면서 환자분과 치료 경험을 다시 나누고 기쁨을 다시 나눌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